네, 오늘 새로운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경영자가 알아야 할 문제 해결의 모든 것, 아마존에서 배워라 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경영자죠, 경영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읽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올랐는데, 제가 사원일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정말 리더가 되니까, 굉장히 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할지, 또 어떻게 하면은 직원 관리를 잘 할지, 특히 직원 관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목표 달성에 도달할지, 또 때로는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내야 하고, 또 우리 경쟁사하고 또 경쟁해서도 우위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저런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마존은 이런 경영자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존만의 9가지 문제 해결법 해가지고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요, 사토 마사유키 씨인데요. 이분이 직접 아마존 재팬의 창립 멤버이자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2000년 7월에 아마존에 입사하여 아마존의 공급망 및 서적 구매 부문에서 직무 경험을 쌓았다. 실제로 이제 저자는 15년 넘게 아마존에서 근무해가지고 그 아마존만의 문제 해결법에 매료되었다. 이에 아마존을 퇴사한 후에도 아마존만의 경관 시스템과 조직관리법을 활용해 기업 성장 어드바이저로 활약하며 정체에 빠진 조직에게 최고의 처방을 내려주고 있다. 그 아마존만의 뭔가 특별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이분이 이제 강조해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럼 먼저 그 아마존은 어떤 회사인가? 아마존은 좀 알아볼까요? 아마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 그 제프 베조스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이 얼마 되진 않았어요. 1994년 7월 6일 날 설립을 했고, 본사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1859조, 1859조 정도 시가총액이고요. 그리고 직원 수만 해도 79만 8천 명, 작년 2019년 기준으로 79만 8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지사가 있고요. 맨 처음 아마존은 1994년 7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죠. 그 인터넷 서점 온라인 쇼핑몰 전문 글로벌 기업인데, 현재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 1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온라인 쇼핑몰 2위에서 12업체 매출을 다 합해도 아마존 매출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 쇼핑몰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은 보더즈라든가 서킷시티 등 전통 있는 오프라인 소매 체인들의 강자들을 줄줄이 몰락시켰다. 그래서 아마존이 어떤 저승사자다라고 하는데, 그 시가총액의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17년에 벌써 5,588억 달러로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인데 거기에 벌써 2배를 넘었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9천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벌써 1조 달러 이상의 그 회사로 아주 컸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되었나? 이 책에서 이제 경영자가 알아야 할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차를 살펴보면 주로 직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직원이겠죠. 그래서 1장, 아마존은 제일 먼저 직원의 업무 방식을 개혁했다. 그리고 2장, 아마존은 직원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3장, 아마존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 방식.
회의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아마존만의 인재 성장 시스템, 언제 어떻게 인재를 성장시키느냐. 그리고 5장은 아마존은 회사의 모든 문제를 이 한 가지로 집중시킨다. 6장 아마존은 조직의 노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 직장 내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꼰대 중력이 많다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아마존만 하고 있는 직원 불만 해결 시스템. 그리고 아마존만의 업무 보고 프로세스, 아마존이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법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그 자기 개발서, 뭐 리더의 조직, 리더의 자격, 뭐 이런 책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 책은 뭐 아마존에서 15년 동안 직접 근무하신 분이 썼으니까 굉장히 좀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몇 가지만 보면, 아마존에서는 그 쓸데없는 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시간을 들였던 업무를 가감히 없애는데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아마존에서는 메일링 리스트로 정보를 공유한다. 프로젝트가 일단락 때 사람들이 잘 열어보지 않는 메일링 리스트에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는 부하가 있었다. 다른 부서의 상사에게 농땡이 부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뉴스레터를 매일 보내고 있었다. 이분은 계속 뭐 매일 이게 자기 일인 줄 알고 뉴스레터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거죠. 그에게 매일 뉴스레터 보내는 일을 그만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보내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객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면 꼭 하지 않아도 될 업무일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회사도 보면 아침마다 매일 그 뉴스레터를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공보계에서 계속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이게 매일매일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직원들은 또 휴대폰에 매일 그 신 뉴스 같은 거, 새로운 뉴스 같은 거 매일 아침마다 뭐 알아서 검색하는데 굳이 이분은 계속 뉴스레터를 보내니까 이걸 아예 클릭도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그게 있는 게 일종의 이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없애야 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볼 텐데 이 매일매일 보내는 거는 그만큼 임팩트가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뭐 이상하게 회의 시간만 되면 질질 시간을 끈다거나 뭐 마치고 나도 결론이 없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죠.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의 후에 참가자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을까를 상상한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고 회의 주최자의 역할과 참가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되고 회의 시간 안에 끝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전부 다 명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 주최자의 역할, 참가자의 역할만. 회의는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 대책을 의논하는 회의,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아마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부러 한 군데 모이지 않아도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정보 공유할 때도 회의하고 뭐 조금만 일 터지면 회의하고 아마 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회의를 너무 자주 한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뭐 거의 회의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반드시 시간 안에 끝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회의를 소집하는 사람이 참가자에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이번 회의의 목적을 사전에 공지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회의를 시작할 때 이번 회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때에 따라서는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공유하기도 한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보드에
어떤 주제 테마를 써놓으면은 그것을 항상 직원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화이트보드를 자주 이용합니다.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프레젠테이션은 금물이다. 자료는 문장 형식으로 작성을 한대요. 그리고 길지 않고 A4 1페이지 정도로 작성하고 때로는 6페이지 넘는 경우도 있는데 6페이지 넘을 때는 뭐 연간 예산이나 프로젝트 등을 논할 때는 6페이지 넘게 작성하는데 주로 1조 안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핵심 말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할 때 그 스크립트를 나눠주고 몇 분 동안 참석자 전원이 침묵하고 1페이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은 다 읽으셨습니까? 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때부터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첫 번째 장에 질문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 시간 안에 마칠 수 있고 회의도 아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아주 보람찬 회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책은 나랑 가장 가까운 책꽂이에 한 권 정도는 꽂아두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뭐 회사 경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펼쳐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꼭 구매하셔서 자기 가까운 내 손과 가까운 곳에 비치해두고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